네, 글로벌 탑스트림 그룹 수요 시스템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본캐는 소 키우는 여자, 부캐는 유산화하는 여자, 청주에 사업하고 있는 곽현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본캐와 부캐로 해봤는데요. 본캐와 부캐 이런 얘기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이렇게 해봤어요.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나 줌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리더님들 중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또 새벽부터 열심히 우리 소들을 관리하고 이 자리까지 달려왔는데 아침 새벽부터 막 이렇게 하고 막 달려왔어요. 이 소리 이제 빨리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유산화 안에서 얼른 성장해가지고 부캐가 본캐가 될 수 있도록 2022년을 앞둔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다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산화 안에서 성공하고 싶으시죠? 성장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요. 바로 시스템 참석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멋진 리더분들이시고 2022년도에 많이 성장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글로벌 탑스트림 그룹 수요 시스템을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제품 강의 순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호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또 특별히 또 우리 청주팀 강사님을 제가 소개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면 청주팀에 요즘 강의가 물이 올랐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심에 서 계시는 분입니다. 아주 또 예쁜 팀원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리더님이시고요. 이분이 또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세요. 저한테 되게 많이 하세요. 리더님 물 좀 잘 먹어요.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제품 강의에 특화되신 분, 유산화 제품이 온전히 이렇게 적셔 계신 분이거든요. 이분의 제품 강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청주에 사업하시는 반짝반짝 빛나는 박미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사람 엄청 많으니까 크게 소리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다가 살짝 먹기 시작했더니 지금 얼굴 건태기가 와가지고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감사해요. 제가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조금 그 책의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오늘은 일부, 그래서 살짝만 맛배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제목은 건강하세요? 다들 건강하신가요? 요즘은 이런 안부가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냥 평범했던 안녕하세요가 진짜 안녕이 내일 안 될 수도 있어. 분명 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병원에 실려가 있던지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저희는 조그만한 도시에 살기 때문에 지금 늘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남의 나라 이야기였어요. 저희 아이는 학교에 확진자가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내내 잘 갔었거든요. 그러는데 뜬금없이 옆에 있는 유치원에서 70몇 명이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한 바퀴를 휙 돌아가면서 이제 조금은 한 2주 되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제 같이 밥 먹고 웃던 사람이 제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전략 미팅을 받고 있는데 금요일에 이제 스폰서님은 김혜선 스폰서님은 바쁘셔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점심을 드시고 신희정 스폰서님이랑 저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같이 메뉴 2개를 사이좋게 시켜서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학부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니네 미술학원 확진자 다 왔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신희정 스폰서님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막 통화를 끝내고 미안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아이는 건강함으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일은 없었어요.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예전에는 이렇게 확 와닿지는 막 이렇게 당연한 일을 뭘 굳이 이렇게 물어볼까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하루 만에 이렇게 막 앞자리가 4에서
또 5에서 6에서 막 7까지도 보여요. 수천 명씩 늘어나는 확진자들이 누구의 탓도 없이 그렇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이 건강한지에 대한 물음이 당연시 되더라고요. 잘 지내지? 별일 없지? 건강하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저와 나이가 비슷하신 분이었는데 건강하셨죠. 물론 생활도 불편함 없이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뭐 이렇게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건강검진 결과에서 뚜둥 하고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제가 40이 다 돼가려고 해서 그런지 주변에서는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이 두려움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명 단축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20세 시대라고들 이야기하고 100세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게 하잖아요. 누가 100세까지 잘 건강하게 사는지가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확진의 소식을 전해 주셨던 학부모 언니의 이제 친구가 그 유치원의 외부 강사였던 거예요. 이제 격리를 당하는데 정말 오징어 게임에서 끌려가듯이 그런 방진복을 입으신 분들이 팔짱을 이렇게 끼고서 이렇게 데려간대요. 그래서 보은 시골로 거기 이렇게 격리하는 곳인데 그쪽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너무 서럽더래요. 그야말로 내가 지금은요 누가 확진자를 걸리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사실 그 사람이 뭐 알고 그러겠어. 나랑 만나겠어요? 스스로의 그러한 건강을 지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줌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죠? 우리는 많이 건강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버드대 식품 피라미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잘 보이신 거 흔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보셨죠? 저희가 조금 전에도 다이어트 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밑에 있는 것부터 많이 해야 되고 조금 줄여야 되고 되는데 어때요? 실제 생활에선 우리가 쉽게 할 수 없어요. 자동차도 발달이 되어 있고요. 통신도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 하다못해 저는 예전 20대 때 다이어트 할 때 그것까지 했어요. TV 리모컨을 버렸어요. 채널 앞에 가서 누르려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 하나하나로도 생활이 바뀌었단 말이죠. 너무 편리해. 다 편하다 보니까 이게 역행을 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빨간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먼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소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유제품을 하루에 한두 번은 먹고 비타민 D, 칼슘 제제를 먹어주고 견과류 정도, 콩류. 저는 콩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 보면은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안 먹어서 병이 걸리면 누구 손에? 내 손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채소, 과일 잘 드세요? 한 달에 채소, 과일값 여쭤볼게요. 과일값 얼마나 드세요? 김미영 사장님 얼마나 과일? 얼마 안 들어요? 김석영 사장님은요? 그죠? 진짜 신기한 게 건강한데 우린 과일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도 과일을 안 먹어요. 귤을 한 박스를 사놓으면 반 이상이 썩어버려.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냉장고에 딸기가 나 나가라고요? 딸기 드릴게요. 딸기를 3알만 먹고서 이제 가족이 3명이니까 하나씩만 먹자 해서 나눠 먹고 지금 버려야 되는데 이제 버려야 돼요. 그렇게 과일도 자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생선 잘 드세요? 왜 오메가3 먹으려면 고등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거 유튜브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튼 조영구가 방송인이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와이프가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조영구 건강을 신경 쓴다고 이제 고등어를 매일같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는 이렇게 젊어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오메가 많이 섭취하라고 그랬는데 건강검진 결과 했더니 중금속 노출이
그거로 중금속 제가 오래전에 봐가지고 중금속 노출인가 뭔가 해서 그거를 매일같이 섭취했던 게 역으로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때 왜 살 쫙 빼갖고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저는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채소도 좋아하는 것만 좋아해요. 그리고 콩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과일은 누가 씻어다 줘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력하는 게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걸 조금 조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체중 조절도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적당이라는 게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이 적당이라는 게 저희는 신랑이랑 오늘은 그냥 편하게 할게요. 신랑이랑 반주를 좋아해요. 반주를 좋아하는데 서로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냐면 빨리 먹으려고 해요. 이제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이렇게 병을 놓고 이렇게 한 잔씩 따라주니까 그 한 잔을 더 먹으려고 빨리 먹어요.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빨리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4년 전부터는 각자 자기 1병씩 따라놓고 셀프로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이라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것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왜?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줬잖아요. 그게 바로 건강해지는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빨간 고기 말고 되도록이면 하얀 고기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잖아요. 저희는 요거 말고도 따로 이렇게 먹는 게 있으니까 저희는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것들로 세팅을 해봤어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전에는 제가 잘 물어봤어요. 잘 먹고 잘 먹고 한다는 게 뭘까? 그랬더니 시집 갈 때 찾아가는 칠첩반상기가 왜 가는 줄 알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칠첩반상의 내용물이 어떤지 혹시 생각해 봤어? 아직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권장량만 추구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내 식탁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볼까요? 농약, 살충제 안 쓰는 데 있어요? 그쵸? 그리고 뭐 보습제, 합성 착한유, 감미료 안 들어가면 맛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합성 보존료, 조미료, 자 표백제 기본이죠. 우리가 쌀에서도 밀가루에서도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방부제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바로 지금 오리를 잡아서 훈제를 해가지고 잡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사실은 내 일상생활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달이 됐던 게 오히려 나의 건강에는 해가 됐던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선진국의 문물들이 막 들어와. 이제 뭐 통신도 발달이 되고 뭐 운행도 발달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진국 식생활의 변화가 돼서 가공 기술로 정크푸드,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정크푸드, 인스턴트, 노상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편하게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는 유통하는 과정에 보존을 하려다 보니 얘네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추도 사시사철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사용하게 돼요? 쌀도, 벼도 마찬가지고 농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크게 구내식당을 운영하세요. 근데 저는 약간 저희 엄마 말로는 지신새 지가 볶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텃밭이 있는데 여기다가 파만 좀 심어놔 봐. 그 엄마 먹는 거 퉁칠 수 이렇게 어느 정도 되잖아. 그럼 줄일 수 있잖아. 그랬더니 파에 농약이 너 얼마나 쳐야 되는 줄 알아? 그거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농약이 기본이라는 거.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니까 우리 방울토마토 매달 먹잖아요. 그죠? 딸기도 그렇게 그러니까 금딸기일 때가 있긴 한데 노상 찾으면 또 먹을 수는 있어요. 수박도 먹는 마당에. 그죠? 이러한 채소들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땅 자체가 미네랄이 고갈되다 보니 영양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대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할머니들은 진짜 90세까지 사시면서도 영양제
하나 안 드시고도 되게 쟁쟁하셨어요. 저희 증조할머니가 98세에 90 몇 아무튼 그때 돌아가셨는데 병원을 한 번을 안 가시다가 한 번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할머니는 아프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지난 주말에 저희 엄마가 이제 일을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일을 봐드리면서 친구분들을 만났는데 저녁을 좀 거한 걸 먹고 싶은데 둘이 먹기는 좀 그러니까 엄마 친구들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A한테 전화했는데 아파서 못 나온대요. B한테 전화했는데 신랑이 아파서 못 한대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네. 엄마 친구네 가게 가서 먹자. 이렇게 해서 엄마 친구네 가게 먹었는데 그 아줌마가 아픈데 힘들게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60세인데도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인체의 안전한지에 대한 검토가 돼서 100년 전부터 50년 전부터 20세기부터 그러한 합성 첨가물들을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지고 쓰고 입에 다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안전함은 사실은 검토가 되지 않았었어요. 유통에만 신경을 쓰게 된 거죠. 문명에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세제와 화장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안 바르고 안 쓰시는 분들이 없는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합성 계면활성제, 방부제, 착색류, 향료 등 합성 화학 물질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유해한 화학 물질이 여성 질환을 일으킨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 23살 때 자궁 수술을 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아랫배가 아프고 살짝의 그러한 이렇게 속옷의 비침이 그냥 내가 피곤한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병원을 갔더니 준비를 하셔야겠다고 했는데 내가 출산도 아니고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 숨을 아가씨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응급으로 터져버렸어요. 자궁 내막이. 그래서 제가 고열로 쓰러져가지고 응급으로 그냥 대충 그 어느 정도 이름이 있었던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했어요. 저희 엄마는 기겁을 하죠.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뭔 짓을 하고 돌아다녔길래 자궁을 수술을 해? 그래서는 굉장히 저한테 되게 막 저기에서 안아주지도 아파 죽겠는데 안아주지도 않고 굉장히 정색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이제 오시잖아요. 이렇게 도시면서 오시는데 아니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상황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여자분이셨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환자분이 몇 살 때부터 일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랬더니 그러면 엄마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자녀는 간식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뭘 먹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국자를 태워 먹으면서 달고나를 해 먹었고요. 그리고 컵라면을 먹었어요. 수월하니까, 쉬우니까. 그때 라면값도 쌌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던 것들이 사실상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런 것들로 나왔던 환경 호르몬이 어마무시해요. 그런 게 다 자궁 유방으로 가요 라는 이야기를 그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띵했죠. 내 배부르고 내가 엄마가 부재였던 그 상황에서 내가 배고파서 이제 성장기 때 먹었던 그러한 음식들이 나한테 해가 된다고? 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 질환을 일으킨대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질암, 자궁암, 난소암을 가져다 줬고요. 젊은 남성들에게 고환암, 전립선암을 주었어요. 이게 다 합성 호르몬으로 이루어진 것들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멘붕이었죠. 저는. 나는 내가 왜 이 나이에 나는 애 넷을 낳는 게 목표인데 어렸을 때부터 애 넷을 낳는 게 목표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에라가 생기면 내 계획과는 좀 차질이 생기겠구나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더군다나 23살 한참 놀라 얘 그죠? 그러면서 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화학 물질에 대한 환경 호르몬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DES라는 거 혹시 아세요? 저도 그 책에서 한번 듣고 저는 어떠한 강의를 보면서 한번 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DES는 합성 에스트로겐 작용을 하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언제 사용을 했냐? 유산 방지제로 미국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처방을 했겠어요? 의사가 처방을 했겠죠. 먹은 산모들에서 나온 아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사진으로 드리려다가 너무 잔인해서 못 드렸어요. 기형아, 암에 노출이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자 해서 유지를 했었던 그 약물이 나에게는 이렇게 불행한 상황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가 만들어낸 화학 물질이 인간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같이 노출되어 있죠. 동물들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벵갈 원숭이에게 투과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벵갈 원숭이들을 그거를 섭취한 벵갈 원숭이와 섭취하지 않은 원숭이를 비교했을 때 섭취한 노출이 된 벵갈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된 벵갈 원숭이가 자궁 내막증이 다 걸렸어요.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만지고 보고 맞고 먹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미국 오데오에 유출된 공업 폐기물이 생식 기능에 저하를 가지고 오고요. 그런 거에 이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환경 호르몬이라는 명칭이 사실 이때부터 나오게 됐대요. 이게 뭘 가져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자수 감소, 정자 운동의 저하.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요즘 애들 결혼하면 아유, 그러니까 저는 어렵게 애를 가져서 그런지 결혼하는 동생들 보면 얘 빨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애부터 낳아. 요새 어른들 그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애들 뭐라고 요즘 결혼하는 신혼부부들 뭐라고 해요? 아, 좀 놀다가 돈 좀 모으고 집 좀 사고 그러고서 가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 바로 가진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내가 맘먹는다고 이게 딱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잘 만지고 잘 보고 먹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환암, 전립선암 증가. 전립선암은 또 저희 아빠가 또 모든 암을 다 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고요. 굉장히 짜증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궁 내막증 불임증. 제가 자궁 내막증이었고 사실상 유산도 여러 번 경험이 됐고 그리고 우리 아이도 힘들게 가졌고 하다 보니까 그 책을 사실 선택한 게 요 글자 5글자가 써 있어서 표지에 선택을 하긴 했어요. 자궁암 남소화. 왜냐하면 이제 환경 호르몬을 낳은 아이가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흡수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흡수를 하게 돼서 생식기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알레르기 면역, 이거 보세요. 면역기는 저하는 알겠어요. 그런데 IQ가 떨어진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떨어진다 이거 굉장히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성정체성 장애. 요거는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한국에서는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고 해요. 화학물질이 어떻게 노출이 될까요? 입으로 먹으니까 노출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공기로도 마셔요. 제가 임신했을 때 처음 나왔어요. 2013년도 5월 달부터 황사가 아닌 미세먼지가 있으니 황사 마스크를 쓰세요. 특히 임산부 노약자는 꼭 쓰세요라는 말이 그때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기로도 노출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왜 요즘 새 아파트들 많이 짓잖아요. 아파트 짓고서 뭐예요? 새집증후군 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나온다고 아이들 있는 집은 꼭 가세요 이렇게 광고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내가 예쁘고 편하고 살기 좋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나에겐 도구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경피 흡수 가장 위험하죠.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접촉하고 바르는 것들. 오늘 샴푸 안 하고 오신 분, 머리 안 감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래요.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안 감고 왔었거든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랬는데 머리 매일 안 감아요. 요즘은요. 이렇게 떡져서 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학교 가도 예전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듬 입고 한 애들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애들이 다 말끔하게 매일같이 씻고 와요. 그러고 샤워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막 화장실 가기가 두려워가지고 막 밖에서 막 이렇게 바가지에다 물 퍼가지고 샤워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편해서 자꾸 내가 뭘 바르고 냄새 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피부로 흡수가 돼서 나에게는 독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귀여운 토끼들한테 이렇게 안 좋은 걸 보여드릴게요. 먹었어요.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을 하고 대변으로 배출하고 운동을 해서 땀을 배출을 할 수가 있대요. 먹은 경구 흡수가 된 거는 90%가
배출이 된대요. 그런데 내가 깨끗해지려고 이제 남들에게 좋은 환경으로 내가 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서 내가 바르고 했었던 이러한 경피 흡수는 배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피 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알게 돼요. 사람들은 가끔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저도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경피독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러한 것들이 위험하니까 우리 조금 건강한 삶을 유지해보자. 그렇게 해서 내가 전달하는 이 정보가 알맞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듣나요? 안 들어요. 환경 호르몬이 위험한 걸 먹는 거로도 흡입하는 거로도 바르는 거로도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환경 호르몬에서 내가 생활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바르고 쓰고 하는 것에서 만약에 알레르기 테스트가 사람 알레르기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 파라벤이 풀이고 설페이트 풀이고 페녹시 에탄올 풀이고 합성색소가 풀이라는 것이 있다라면 혹시 들어볼래? 발라볼래? 권해줄 수가 있겠죠. 어떻게 확신해 이게 진짠지? 확신할 수 있죠. 세포 배양 전문가가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그들이 우수한 고학력의 저명한 박사들과 함께 만들어낸 제품이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의 영역은 다들 알고 계시죠? 세포학, 미생물학 박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완벽하게 조금 더 사람 세포가 해가 되지 않기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의 안전한 제품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오휘 카운셀러를 했었어요. 이제 아기 임신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배부른 아줌마가 딱히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는 언니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베이비 제품에서는 무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했었어요. 근데 그 무가 더 무서운 거예요. 개가 없을 뿐이지 더한 애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름만 살짝 바꿨어요. 미네랄 오일 좋은 걸까요? 이름이 얼마나 예뻐요. 미네랄 오일? 이거 바르면은 내가 막 반짝반짝해질 것 같고 광날 것 같고 하잖아요. 그거 바르면 큰일 나요. 석유 추출물로 만들어진 거라, 석유 추출물에서 추출한 거라서 그런 거 바르면 바로 내 피부에 독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파라벤이 프리인지 설페이트가 프리인지 페녹시 에탄올 이런 것들이 뭔지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못 믿을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인셀리전스 기술과 올리블 기술을 접목했기 때문에 매일 바르는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제가 유산한다 그러면 아우 나는 잘 챙겨 먹는 게 안 돼서 안 물어봤는데 잘 챙겨 먹는 게 안 돼서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서 근데 너 화장은 하잖아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특별해. 너 인셀리전스가 뭔 줄 알아? 세포와 세포가 신호 체계를 해주는 걸, 그 역할을 해주는 걸 우리 회색 제품들이 도와줘. 그리고 그 안에는 다 항산화를 해야 덜 늙어. 그렇게 하면서 이 올리볼 기술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좋아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거기서 거기잖아요. 또 다 그렇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자 보세요. 한국 아닙니다. 특별하게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어요. 자가보존 포뮬러라고 해가지고요. 천연의 이렇게 성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가 보존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착안을 해서 우리 제품에 매일 바르고 하는 제품에 같이 넣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예뻐요. 저는 이 전에 있었던 선세이 때부터 써봐서 아는데 그때도 만족은 했어요. 그렇지만 저만 만족했어요. 소비자들은 불편해했어요. 안 이뻐서.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성과 기술력을 다 갖춘 이 셀라비브 제품이 경피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피부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는 가장 나를 처음으로 지켜줄 수 있는 장기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윤이 나고 반짝반짝반짝 도와주게 해주는 그러한 셀라비브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 하나하나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 황현민 리더님은 우리 제품 셀라비브 제품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해요? 네.
클렌저 3종. 처음에 유산균이 들어있고 단백질이 들어있는 클렌징이라고 해서 뭐 거기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공부하고 보니까 다 필요한 거였어. 그런 거 없었으면은 내 피부에 붙어있던 미생물이 코끝에서도 막아줘서 얘네들이 나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려고 해도 막아줬어야 됐던 거였던 거예요. 다. 마이런 웬츠 박사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을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만 이러한 경피에 대한 공부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이제 흡입하는 거, 먹는 거, 뭐 이렇게 생활하는 거, 만지는 거 하나하나 조심하시면서 내가 피부를 정말 겉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셀라비브 제품들 모두 사용하시라고요. 앞에서 무시무시했던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고요. 모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러한 얼굴로 저희 이제 코로나 빠이빠이 되면 다 같이 이곳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